65세 퇴직 후 양평 전원주택 투자로 인생이 무너진 이기만 씨의 진짜 이야기. 30년 직장생활 안정적인 월급 그리고 화려한 퇴직금. 하지만 3년 후 그는 3억 6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양평 전원주택 투자로 모든 것을 잃은 65세 이기만 씨의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로망의 함정. 서울 중견기업 30년 근무 이기만 씨 65세. 회사와 집만 오가며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작은 꿈이 있었죠. 언젠간 나도 자연 속에서 여유있게 살아보고 싶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막연한 로망이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자 갑자기 그 로망이 현실처럼 다가왔어요. 이제 출퇴근 안 해도 되니까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있나? 미디어의 유혹. 그때 마침 뉴스에서 달콤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심권 전철 중앙선 양평까지 연장 개통. 강릉선 KTX로 서울에서 1시간이면 동해안 도착. 부동산 유튜브는 더 노골적이었죠. 양평 전원주택 투자 황금기. 양평 땅값 2배 간다. 중앙선 연장 따라 투자하세요. 앞으로 서울 아파트보다 양평 땅이 더 귀해집니다. 첫 답사의 착각. 어느 날 아내 몰래 혼자 양평을 둘러본 이기만 씨.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었고 100평 넘는 땅이 서울 아파트 전세값보다 싸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를 전원주택 세계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확신에 찬 투자 결정. 알고리즘의 세뇌. 매일 쏟아지는 콘텐츠들. 양평 전원주택 시세 차익 2억 벌었다는 실화. KTX 타고 40분 주말 농장 겸 수익형 투자까지. 양평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의 인터뷰. 화면 속 전원주택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계곡물 흐르고 데크에서 고기 굽는 중년 부부의 모습이 곧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죠. 운명적 만남.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추천. 지금 아니면 기회 놓친다. 양평에 괜찮은 땅이 있어. 양평 안쪽 지역 전철역에서 차로 15분. 주변에 펜션과 전원주택들이 들어서는 중. 도로 개설 계획과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예정. 결정적 순간. 100평에 3천만원. 중개업자의 말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오릅니다. 진입로가 협소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했지만 향후 개발되면 해결될 문제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퇴직금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꿈의 집 짓기. 토지 낙찰과 꿈의 설계.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이기만 씨. 설계사에게 주문했습니다. 60평 메인하우스, 20평 게스트하우스. 양옆으로 길게 뺀 데크. 계곡 전망을 살린 거실 통유리창. 황토벽돌 마감 벽난로, 나무데크 사우나실. 매일 도면을 보며 행복했어요. 건축자재 사이트를 둘러보고 전원주택 인테리어 영상을 끝없이 찾아봤습니다. 자금 조달의 시작.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토지값과 설계 비용으로 퇴직금 상당 부분 소진. 집 짓는데 추가로 최소 3억 원 필요. 이건 투자니까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 결국 건축자금 대출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총 대출금은 4억 원을 넘어섰죠. 공사의 현실. 경사지 때문에 기초공사비 급증. 협소한 진입로로 인한 운송비 폭증. 석축보강, 배수관 매립 등 예상치 못한 비용들. 지금 멈추면 더 손해야. 빨리 완공해서 팔거나 임대를 놓는 게 최선이야. 완공의 기쁨과 현실의 벽. 꿈의 완성. 1년 만에 드디어 완공. 60평 메인하우스와 20평 게스트하우스. 황토벽돌 외벽. 계곡을 향한 통유리창, 야외 노린 나무데크. 모든 게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늦가을 단풍 든 산자락을 바라보며 아내와 차를 마셨던 그 순간. 여보,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도 좋겠어. 그러게요. 서울보다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이제는 좀 쉬면서 살아요. 현실의 습격.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대출 이자. 은행 문자 이번 달 이자 215만원. 매달 210만원 이상의 이자. 재산세 관리비 각종 지출까지 월 250만원 고정 지출. 퇴직 후 고정 수입 없는 상황. 두 번째 충격은 겨울 난방비. 도시가스 없는 지역 기름 보일러로 80평 전체 난방. 동파 방지를 위한 24시간 보일러 가동. 상상을 초월하는 난방비. 각종 세금과 관리. 재산세 연 310만원. 서울에서 오갈 때마다 기름가, 톨게이트비. 청소, 전기점검, 수도점검, 잡초제거, 벌레처리. 추락의 시작. 매매 시도. 2년차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첫 호가 8억원 아무도 관심 없음. 7억 5천 6억 8천 6억 2천. 계속 하락. 중개업자들의 현실적 조언. 요즘 이쪽 시장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의 직격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 얼어붙음. 전원주택 같은 비필수 자산거래 완전 중단. 양평 외곽 깊은 지역은 찾는 사람조차 없어짐. 집은 방치된 건축물이 되어갔습니다. 청소 불가능. 벌레 들끓음. 비 오면 지붕 틈으로 물 스며든. 주말마다 가는 것이 의무가 되고 고통이 됨. 절망의 가격이나. 2021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6억 5억 5천 5억 4억 8천.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붕괴. 한계 상황. 지인들의 차가운 반응. 요즘 누가 그런 데를 사냐? 그 돈이면 그냥 서울 근교 아파트 전세 들어가지.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가슴 조이는 느낌. 은행 문자만 와도 심장이 철렁. 전화 벨소리만 들려도 혹시 매수자인가 하는 헛된 희망. 최후의 통보. 2022년 봄 은행에서 마지막 통보. 3개월 연체 지속 시 담보권 실행 절차 개시 예정.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자 갚지 못하고 관리 불가능하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법원 경매에 참혹한 결과. 첫 감정가 8억 1천만 원의 안도감. 하지만 1차, 2차, 3차 계속 유찰. 매번 가격 하락. 입찰자 없음. 7번째 경매에서 최저가 5,500만원까지 떨어짐. 최종 낙찰가 1억 2천만원, 건축비만 3억이었는데 잔혹한 정산. 수수료, 체납세금, 경매 비용 제한 후 손에 남은 돈 9천만원. 하지만 대출 잔액 4억 5천만원. 최종 부채 3억 6천만원. 개인 회생과 교훈. 바닥에서의 깨달음. 어느 날 밤 계좌 잔액 3만 2천 원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 개인 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개인 회생 신청. 2023년 법원 최종 결정. 월 60만원씩 5년간 납부. 총 채무 3억 6천 중 약 10% 상환시 면책. 부동산 투자, 특히 은퇴 후 주택 선택은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 말, 언론 보도, 성공담보다 내 상황, 내 여건,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대출을 끼는 투자는 생각보다 위험하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미디어의 화려한 포장 뒤에는 수많은 실패담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의 삶. 지금은 작은 수입으로나마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2028년 개인 회생이 끝나면 다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빚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작은 일들을 소중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시길 바랍니다.